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만은 이 충청과 남부지방 여전히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죠. 이번 장맛비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원주 지역의 낮 기온 31도 예상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제5호 태풍이죠. 독수리의 경로에 따라서 이번 주 후반 역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상 정보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을 좀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봉산동에 원주 지역 통합사회 돌봄 아카데미가 개관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횡성 소년 소녀 합창단이 최근에 열렸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내용과 또 활동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7월 2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강원도는 이를 기념해서 오늘 강릉시 주문지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제2청사 글로벌 본부 개청식을 갖습니다. 강릉 2청사는 1본부 3국체제로 미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등 강원도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폐광지와 영동 남북권을 관통하는 태백선 철도의 준고속 열차 연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태백선 하루 1회 운행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적자 보전 규모를 두고 코레일과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 시군 간의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은 서울의 청량리역과 영월역, 정선 민둥산역, 태백역, 삼척 도계역, 동해역 1일 왕복 1회 운행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기간에 국내 여행지 중에서 가장 인기 지역은 동해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름 휴가 국내 여행을 가려는 이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에 국민 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하계 휴가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예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예정지는 동해안권이 전체 응답자 중 24.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남해안권이 19.6%, 서해안권 11.1%, 제주권이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 도의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좀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윤미 도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윤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인사청문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인사청문 제도는 단체장의 인사권 공정성과 관련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보유한 산하기관장 인사권이 어떠한 감시나 견제 없이 행사된다면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 코드 인사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기관장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서 적합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후보자를 의회에 출석시켜서 질의하고 답변과 진술을 듣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 장관급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 우리가 또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예. 네네. 자, 그러면은 현재 도에서 인사청문을 하는 그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관 어떤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개의 공기업, 4개의 출자기관,
그리고 21개 출연기관 총 26개 산하기관이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현재 그 강원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강원 도립대학, 강원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이렇게 네 곳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협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는 9월에는 그 한국여성수련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개 공기업, 4개 출자 기관, 21개 출연 기관, 도합 이제 26개 기구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4군데만 이 청문 대상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금 기준보다는 그동안은 그 도지사와 협약으로 네. 지금 네 곳이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네 곳은 너무 부족하다. 네. 최소한 지금 다른 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하기관이 충청도 같은 경우는 13개, 전라북도는 15개, 굉장히 강원도에 비하면은 적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네 곳은 26기관 가운데 네 곳은 적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좀 확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네. 강원도의 그 출자 기관, 출연 기관이 또 많은 편이군요. 네, 다른 많은 곳에 편입니다. 비해서. 예. 네. 근데 이게 협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청문 대상 기구가 이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러면 이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도지사가 뭐 그냥 포함시킬까요? 이렇게 뭐 약속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어떤 기준이 따로 없는 거였습니까? 네, 그동안 특별한 그 기준이 없고 예. 그 지방의회와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요. 네. 앞으로 그 3월 그 전에 3월 21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여기에 그 인사청문 제도를 할 수 있는 법이 예.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이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청문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허용 규정으로만 이제 또 더 포함이 된 거로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까? 네, 그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개의 기관장에게만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을 해왔던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좀 이제 그 규모의 어떤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이제 소요되는 기구인가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보시기에 뭐 26개의 출자 기관,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뭐 다 하자고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이 중에서 최소한 몇 개 정도의 그 기관은 해야 되지 않겠냐.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지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는 최소한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우리 도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개발공사도 인사청문을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리고 우리 도 위탁 사업으로 한 352억 원을 수행하고 있는 그 경제진흥원의 수장도 경제진흥원의 원장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강원문화재단 그리고 강원도 관광재단도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그 견제와 감시하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예산액이 1년에 한 300억 원이 넘고요. 또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 도비가 연간 4, 50억 원 정도 투자되고요. 네네. 그리고 관광재단도 연간 130억 원이 넘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은 어느 정도 그 사전 점검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은 그 이런 예산 집행, 뭐 예산 심사 또 결산 이런 작업이 또 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굳이 또 기관장을 사전에 청문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또 반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사청문 같은 경우에는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사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고 임명의 정당성 나아가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네.
특히 이 중앙 정부의 인사보다는 지방 정부의 인사 같은 경우에 주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출연금이 몇십억, 몇백억씩 지원되는 이런 산하 기관장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수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도민의 삶, 또 도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를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고 요청하는 것이 당연히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이 또 사실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그 인사권자와 같은 당이 또 절대 다수를 또 도의회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여의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 조례안이 제정된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원시라든가 하남시, 분산시 같은 기초단체의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서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된 조례에서 인사청문 대상자를 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네. 이 단체장과의 대상자 협의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역 특성과 변화에 맞춰서 청문 대상을 변경할 수 있어서 이러한 형식의 인사청문도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어떤 단체장과 협의를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은 대상 직위를 법에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하게 할지는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정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가장 큰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도정과 김진태 도정과 어떤 대상자를 할 것인지 그런 협의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여성수련원장 청문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청문회 위원회는 일단 구성이 돼서 위원장과 네. 의원들이 다 선임이 됐고요. 네. 아마 9월에 인사청문을 지금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또 청문회에서 좀 송곳 질문, 또 객관적인 또 검증이 또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줘야 우리 또 박 의원님의 주장,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윤미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달 초군요. 원주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가 봉산동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과 보건, 위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 좀 다녀왔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봉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통합돌봄, 돌봄과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좀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되는 건지 또 제공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군요.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지역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비롯해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요양과 보건, 의료, 돌봄 등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은 봉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간은 돌봄 안심주택과 통합 돌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봄 안심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피치 못할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주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어르신들에게는 왕진과 방문 간호와 같은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입주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택 옆에 센터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실과 상담실, 또 스마트 헬스케어실과 같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의료 상담과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센터는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탁 운영합니다. 김선기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0년 5월 29일 원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좀 마련을 했고요. 이후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를 준공을 했고 센터 주변에 돌봄 안심주택 A동과 B동을 신축해 또한 반모임과 나눔 활동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주민 온돌방을 활용한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자, 금융 관련해서 다양한 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겁니까? 네, 센터는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재무 관련 교육을 중시하는데요. 금융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다른 지역의 통합 서비스 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합니다. 재무 상담을 제공하면서 소득 증대를 돕고 또 채무 상담을 통해 빚 문제 해결을 도울 계획인데요.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소액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도 금융복지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금융복지교육과 함께 한 달에 2번은 지역 의사의 봉사로 의료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대1로 건강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로 구성한 예술단을 운영하고 예술 문화 분야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하는 밤모임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김선기 사무국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경제생활 자립을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과 관련된 생활이 모든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융복지 서비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만큼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좀 만들고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 어떤 서비스를 또 그 외에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또 건물 1층에는 스마트 헬스케어실이 있는데요. 오는 10월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들이 설치됩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센터를 방문해 스스로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료시설 이용과 함께 한 달에 2번씩 진행되는 의료상담 서비스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가 운영할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과 의료 또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돌봄센터 좀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강릉에서 세계 합창대회가 열렸었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요, 창단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의 유상현 단장 연결해서요, 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이번에 그 소녀소녀 횡성 합창단이 2023 강릉 이 세계 합창대회에서
소년소녀 합창 부분 오픈 경연이라고 하더군요. 여기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수상 축하드리고 이제 부문이 좀 네.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그 분야에서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거둔 거였습니까? 부분이 이제 그 오픈 경연하고 챔피언십이 있고요. 네. 챔피언십은 이제 지난 세계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팀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처음 참가라서 오픈 경연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세대별로 좀 그 심사를 다르게 합니다. 소년 부분이 있고, 이제 성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니어 부분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년 부분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동상을 수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신인 부문에서 이번엔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뭐 새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놀랍습니다만은 이 합창단이 창단된 게 1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창단된 겁니까? 예. 그 2022년 5월에 저희가 5월이요? 창단이 되었습니다. 1년은 넘었군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네.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맞추고 좀 여러 가지 그 합창단의 면모를 갖추는데도 참 바쁜 시간인데 네네.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휘하고 있는 그 김영주 선생님이 이제 제 아내인데요. 네네.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는 이제 횡성이 2018년에 기촌을 했거든요. 네. 기촌하기 전부터 사실 그 아이들 이제 가르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을 이제 수상시킨 경력이 있는 이제 사람이라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마 경력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성악가 부부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유 단장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김영주 지휘를 맡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그러면은 단원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저희 현재 24명의 횡성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4명. 그럼 이번 대회는 몇 명이 참가한 겁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 대회는 14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네.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가 그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중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에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이고, 예.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었는데 예. 친구들이 대거 참석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소수 인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또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면 퀄리티가 더 높아졌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1등도 노려볼 수 있었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 동상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네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평소에 그 연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하게도 여기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셔서요. 네네. 여기에 있는 장소를 한 군데를 빌려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에서 또 장소를 빌려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또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합창단을 이끈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학생들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횡성에서 유일한 합창단이었고 네.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 4월 정도에 이제 엔더믹 선언이 되면서 이제 합창단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다운됐던 것들이 저희가 창단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무대를 엄청 많이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창단하자마자 횡성 국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예. 횡성의 다양한 행사들에 초대가 돼가지고 사실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공부가 이제 무대 공부거든요. 무대 공포증을 이제 없어지게 하고요. 예.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무대를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되면서 네.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좀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창단하자마자 잘 못 불러도 된다. 그냥 와서 보여만 달라. 이런 분위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차츰차츰 이제 실력을 쌓아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번에 참여할 때도 창작곡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곡이었습니까?
저희 횡성군에서 그 횡성 하늘이라는 횡성 테마송을 네. 창작을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 저희가 군청에다 이렇게 문의 전화를 하면은 항상 그 컬러링이라 그러죠. 어허. 흘러나왔던 곡인데 예. 사실 횡성 주민들이 잘 몰랐던 곡인데 저희가 어떻게 공연을 소년소녀 합창단이 공연을 하다가 그 곡을 작곡하신 감독님을 무대 감독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이 곡을 본인이 작곡했는데 횡성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에게 악보를 그냥 공짜로 무료로 주셔가지고 예. 원래는 저희가 작곡비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허. 그걸 이제 저희한테 흔쾌히 주셔서 저희가 그 곡을 연습을 해서 했는데 곡이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 사실 한 번, 두 번 들으신 분들은 혼자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라고 하시는 곡인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 점수표를 보니까 그 창작곡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횡성 하늘. 네. 어떻게 보면 작곡자분들도 정말로 더할 없이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또 공연이 되었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많이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되었고요. 네네. 다음에 한번 또 따로 이제 저희가 그 연결해서 네. 좀 직접 이제 합창단을 저희 공연도 한번 직접 좀 실황 중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은 같은 기회 앞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되시는 그 지휘자 선생님도 꼭 좀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횡성 소녀소녀 합창단의 유상현 단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